자, EBS 지문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독해 연습 11강에 2번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어법적인 요소가 좀 많고요. 특히 맨 마지막 문장이 좀 복잡했을 겁니다. 천천히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성향의, 그리고 실제 수능에도 나올 만한 성향의 어법 포인트가 좀 많이 보여요. 물론 그 자체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고요. 자, 출발해 볼게요. 첫 문제는 일단 도입부입니다. 자, 우리의 이게 이제 밑에 별표 치고 나오긴 했는데 satisfy에다가 앞에 부정접두사가 붙고 뒤에 able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이렇게요. 알겠죠? 자, 좋아요. 만족할 줄 모르는, 자, 이것도 appetite는 직역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식욕은, 근데 문맥은 이제 우리의 그런 어떤 욕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해양, 어떤 뭐 수산물들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이 일단 주어고요. 그 다음 먼저 수식어 먼저 갈게요. 수식어 건너뛰고 동사 먼저 갈게요. has wreaked havoc. 이것도 이제 밑에 별표 치고 나왔는데 많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라고 이제 의역이 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wreaked havoc이란 말이요, 뭐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뒤에 전치사 on을 붙여서 무엇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실제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wreaked havoc 해가지고요.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만 써서 많은 문제를, 그러니까 안 좋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가 되는 거고, 열거를 살짝 암시했고 여기가 일단 도입부예요. 자, 그런데 자, 다시 어법적인 포인트. 일단 appetite가 주어니까 여기 수일치 조심하셔야 되고요. appetite has 이렇게요. 그다음 중간에 이런 이 어떤 수산물에 대한 우리의 그런 욕구,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가 coupled, 자, 뭐와 함께 결부, 커플이 하는 게 아니라 커플 되어져서죠. 우리의 욕구가. 맞죠? 그래서 여기 과거 분사 되죠? 뭐와 이 결부되어져서 뭐와 결합되어진 거냐면 바로 되게 잔인한, 잔혹한, brutal, 그러한 효율성, 우리의 이 해양 수산산업 기술에 이 잔혹할 정도의 그런 효율성, 뭐 예를 들어서 어망이 굉장히 촘촘해져가지고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거나, 그러니까 해양 생물 입장에서 굉장히 잔혹한 효율성이 되는 거죠. 그것과 결부되어서 이런 기술적인 발달과 함께 이것과 덧붙여서 이 말이에요. 그런 것과 함께 우리의 욕구가 엄청난 문제를 이제 야기를 했는데, 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다고 쭉 열거시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이걸 전체 주제문이네요. 한번 쫙 쳐주시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면서 자, 토픽 센텐스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구조적으로 복잡했었죠. 자, 무엇보다도 그것은 바로 뭐뭐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했죠. 바로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의 주어가 a combination, 어떤 조합인데요. 무엇과 무엇 사이의 조합인지 중간에 낀 거는 쭉 좀 있다 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겠죠? 무엇과 무엇 사이의 어떤 조합이. 그럼 이 주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주어에 대한 수식어까지 전부 다 it과 that 사이 앞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it 강조 구문이고, 선생님 저는 it 강조 구문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뭘 걱정해요. 유튜브에서 포마 it 강조 구문 보고 오시면 이런 거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뒤에 동사가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 수일치도 a combination이 원래 주어였으니까 이게 has 맞춰준 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뭐 이런 것들 사이의 어떤 조합이 has resulted in 어떤 결과를 야기해 왔는데, one of the greatest ecological tragedies of our time. 우리 시대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는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생태학적인 비극들 중 하나를 야기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도대체 뭐가 조합해서 이러한 생태학적인 우리 시대에 그럼 가장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 봅시다. 자, 바로 정부의 나약함. 정부가 막 여기저기 눈치 보는 거예요.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나약함. 그리고 산업의 그런 greed, 탐욕. 막 기술 개발해가지고 막 조그만 물고기까지 다 잡아내는. 그리고 이런 과학계, 이제 과학 공동체니까 과학계. 근데 그 과학계가 뭐 한 거냐면 lacking the courage. 자, 뭐 하는 이 과학계냐? 바로 부족한 과학계예요. 근데 뭐 하는 게 부족하냐면 the courage, 용기가 부족한. 뭐라고 말하는 용기냐면 to sound the alarm. 이 경고 메시지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 인류가 혹은 이 바다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할 만한 용기가 부족한 이런 과학계, 얘네들의 이런 조합, 다시 한번 삼위일체네요. 정부의 나약함, 산업계의 탐욕, 됐죠? 그리고 이런 이 과학계, 그런데 뭐가 부족한 과학계? 용기가 부족한 그런 과학계, 경고 메시지를 낼 만한 이러한 것들이 조합이 돼서 이러한 것들의 조합이 엄청 큰 생태학적인 비극을 야기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decision makers, 자, 의사결정자들은
이제 여기서 의사결정권자들이 뒤에 보면 정치인들과 유사한 지칭인데 지칭도 하나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뒤에서 일단 보세요. 의사결정자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것도 어휘 문제도 내기도 좋겠죠. ignored, 무시했습니다. the warning signs. 이런 경고 메시지들을요. 경고 신호들을 무시를 했어요. 경고 신호를 좀 내긴 냈나 봐요. 약간이나마. 근데 계속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The reason. 자, 그 이유는요. 무시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뭐냐면 그들이 자 그럼 여기 그들은 그런 의사 결정자들 decision makers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 어법 have been frightened 그들이 겁먹게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당한 거니까 수동을 쓴 거죠. 쭉 당해온 거니까 현재 완료까지 더해서 문법 잘 보세요. 자 뭔가 이렇게 두려워져 왔던 건데 뭘 두려워해 왔던 거냐 바로 여기는 upsetting 자, 뭐 하는 걸요? 바로 이 화난, 이제 upset 하게 되면 이제 뒤섞어는 이게 이 upset 뭐예요? 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게 위로 쫙 올라와 있는 거니까 뭐 사실은 짜증나게 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이 fishing lobby 이제 뭐 해설지상에 약간 의역이 돼 있는데 이 해양계 이 관련 산업계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피싱 러비 사실 미국에서는 로비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사실 미국에서 총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이런 총기협회의 러비 그래서 이 총기협회에게 어떤 유리한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엄청난 막대한 자금을 대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총기가 없어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총기협회의 입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이런 해양 산업계에 알겠죠? 그런 로비를 화나게 할까봐 걔네들을 완전 흔들어 놓을까봐 그걸 두려워한 그게 그 이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As a result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have set hopelessly unrealistic quotas 자 이런 것들도 빈칸이나 어휘 문제 괜찮죠. 비현실적인 이제 쿼터스 그러면 이게 할당량이고 뭐 혹시 뭐 스크린 쿼터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이때 쿼터 그 할당량이란 뜻이에요. 비현실적인 여기다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내기 괜찮죠. 현실적인 이런 희망이 없는 비현실적인 할당량을 세워버렸대요. 즉 그리고 그들이 have gone out of their way 이것도 직역을 하시면 돼요. 이제 뭐 해설지상에 의역이 돼 있는데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서 가버렸다. 그래서 무리했다. 내가 갈 수 있는 양만큼인데 그걸 벗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to appease 이거 저 밑에 별표 치고 나오긴 했는데 이게 요구를 들어주다 혹은 이제 달래다 이런 뜻이에요. 이 industrial fishing companies 이런 산업형 이런 이 해양 이런 회사들 그죠? 우리나라도 뭐 참치 만드는 무슨 회사 있고 그죠? 이런 회사들을 달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무리를 했다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할당량을 정해준 거죠. 자, 뭔 말인지 좀 더 봅시다. 예를 들자면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문장이 위치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원문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2008년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11월. 자, 부적절하게 이름 지어진 그러니까 글쓰기가 정말 웃긴가 봐요. 웃길만 해요. 부적절하게 이름 지어진 국제위원회인데 대서양 그런 이제 우리가 참치죠. 참치보전협회 라고 부적절하게 그럼 참치를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를 하니까 그런 그 협회가 여기까지 이제 주어고요. set a catch quota 그래서 이 수확량 거기에 대한 할당량을 포획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포획 할당량을 정했는데 이 참다랑어 우리가 말하는 참치에 대해서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이제 이건 중간에 낀 거고요. 그래서 대신 여기 있는 그 할당량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거의 50%나 higher 이런 것도 반의어 문제로 내기 좋겠죠. 더 높은 할당량을 정해버렸대요. have set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위원회 자신의 과학자들이 충고했던 것보다도 거기 안에 이제 과학위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 위원회니까 보존위원회니까 그러면 이 정도만 잡아야 됩니다. 했는데 이 충고한 양보다도 50%나 높게 설정을 해버린 거죠. 이런 탐욕으로.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이 이제 여러분들 구조가 좀 복잡했던 거죠. 보세요. citing concern. 자, 이때 이 citing은 이제 citing 뭔가 언급하다, 인용하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맨 앞에 ing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온 걸 보니까 여기는 ing는 소위 말하는 분사 구문이고요. 그래서 어법 문제 또 내기가 좋죠. 근데 이런 어떤 이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요. 뭔가를 언급하고 인용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인용되어지는 거 이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용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이팅이 맞는 거죠. 어법 내기 좋습니다. 자, 어떤 걱정을 언급하면서 뭐 직장, livelihood 그러면 이제 생계예요. 생계.
그리고 어떤 소비자들의 이익 이런 것들을 이만 번지르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 우리 생계를 위해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 정치인들이 have brought fishy stocks 뭐 직역을 하면 물고기의 재고를 직역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뭐 여러분들 스탁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재고라고 알고 있죠. 거기 이제 그 해양에 있는 어떤 이제 재고니까 물속에서 이런 이 물고기들이 그 양을 이렇게 의역하셔도 좋고요. 그걸 어디로 가져왔냐면 바로 to the brink of a collapse. 이 brink란 단어가 끝, 엣지의 뜻이에요. 완전 저 끝자락까지. 알겠죠? 뭐에 임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붕괴 직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해양 생태계, 특히 이 물고기의 양을요. 그리고 그들의 실패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그들은 여기 있는 이 정치인들의 어디나 여기 있는 이 정치인들의 실패에 의해 그 정치인들이 하면서 여기 문장이 굉장히 까다로웠죠. 특히 이 문장. 그죠? 일단 천천히 해줄게요. 자, 그 정치인들이 threaten 이런 것도 오히려 벨소리가 울리네요. 위협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The very people. 이제 very가 이렇게 형용사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바로 그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오히려 threaten, 위협을 했습니다. 어휘문제 내기 딱 좋죠. 자, 그런데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자, 어떤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들을 위협을 했냐면 그들이 주장하기에, 자, 여기서 그들은 또 다시 한번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주장하기에 to be acting, 뭔가 행동을 하겠다고 그들의 이익에 따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하겠다라고 한 바로 그 사람들 오히려 역설적으로 위협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적으로 이 부분을 통째로 이렇게 빈칸 내기도 괜찮고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어휘 문제로 threaten 이렇게 내기도 좋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문법적으로 좀 여러분 헷갈리죠? 자, 원래 문장이 이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천천히 보세요.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들이, 즉 정치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협했는데 그리고 그 정치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요? 행동을 하겠다고. 뭐의 이익을 위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바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럼 여기서 그들은 다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 시민들을 위해. 정치인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주장하기에 그 사람들,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내가 행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제가 발벗고 뛰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협을 해버렸다. 인데, 자, 여기서 지금 이미 좀 표시를 해놨죠.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원래 관계대명사를 굳이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합쳐져서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다 whose를 썼냐면 지금 선생님 체크를 해준 것처럼 누구의 바로 이익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의 소유격을 합쳐놓은 거죠. 소유격을 대신한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접속사와 대명사, 소유격을 합쳐서 whose란 말이 나온 거고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분명히 외웠어요. 앞에 전치사 붙여가지고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and와 there이 합쳐져서 whose가 된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전치사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in whose interest 이런 식의 여러분들은 좀 보기에 어색한 문장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이 정치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알겠죠?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하겠다라고 그들이, 즉 정치인들이 주장을 한 행동을 하겠다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됐나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협을 했습니다라는 최종 결론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업범죄에서 in whose를 쓸래 뭘 쓸래 하고 이 관계대명사 문제로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원래 문장이 뭐니 하면서 원문을 한번 써보세요 하고 이 어법 문장 변환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용도 잘 봤어야 되고요. 문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장들 어법 포인트, 어휘 포인트도 많은 꽤 괜찮은 구조에 그렸어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2번, 3번 반복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하도록. 됐죠?